프롤로그 밥상 위에 정적. 된장찌개가 보글거렸다. 수지는 국자를 들고 거실을 바라봤다. TV 볼륨은 26. 여보, 밥 먹어요. 뭐라고? 밥 먹자. 고. 병수가 느릿하게 일어나 식탁으로 온다. 15살 은영은 숟가락을 쥔 채 어깨를 움츠렸다. 김이 고요히 오르는 밥상 위에 말 대신 정적이 내려앉았다. 일장 불편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처음엔 경미했다. 지하철 경고음을 놓치고 예능 자막에 의존하고 비 내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병수는 요새 소리들이 왜 이렇게 작지? 라고 툴툴댔다.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어느새 TV 볼륨은 하루가 다르게 커졌다. 아빠, 너무 커요. 아빠는 이래야 들려. 그 말엔 불안이 숨어 있었다. 가족의 말도 틈틈이 놓쳤다. 내일 친정 가자는 수진의 말은 내일 가자의 파편으로만 남았다. 결국 중요한 날을 헛걸음했고 서운함이 쌓였다. 은영은 아빠랑 얘기하면 자꾸 소리가 커져라고 했다. 병수는 자신이 큰 소리로 말하는 줄 모른 채 억울함을 키웠다. 이장 회사에서의 침묵. 회의에서 상사의 어안을 비안으로 알아듣는 실수가 겹쳤다. 동료의 농담 타이밍을 놓치고 말없이 웃는 신용만 늘었다. 조용히 있자가 버릇이 되었다. 퇴근길 전철창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소리를 잃어가며 그는 체면 대신 길을 잃고 있었다. 삼장 권유와 거부.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병원 한번 가봐요. 내가 늙은이냐? 보청기 얘기에 병수는 버럭했다. 수진은 욕실 물소리에 울음을 숨겼고 병수는 베란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다. 다음 날도 같은 인사말이 오갔다. 다녀오세요. 다녀올게. 말투만 평소 같았다. 사장 우연한 라디오. 퇴근길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서 난청 남편 사연이 흘렀다. 보청기를 끼고 아내 목소리를 또렷이 듣던 남편이 울었습니다. DJ의 멘트가 가슴에 박혔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병수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 그날 밤 난청 청력 검사 보청기를 검색했다. 화면엔 자신과 닮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다. 오장 청력 검사실에 흰 의자. 두꺼운 문이 닫히자 바깥 소리가 사라졌다. 삐 소리의 버튼을 누르다 말다. 어느 대역부터 소리가 희미해졌다. 그래프는 고주파에서 가파르게 꺾였다. 중등도 난청입니다. 자음 구분이 어렵습니다. 빨리 보청기 적응을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뇌는 소리의 길을 잇거든요. 말의 뼈대가 사라진다는 설명이 무서웠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6장 고백.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숨을 고른 뒤 병수는 말했다. 난청이래. 보청기 하라네. 수진의 눈이 젖었다. 고마워요. 그날 저녁 셋은 보청기 적응 영상을 시청했다. 한 문장씩 입모양 보이게 먼저 주의에 끌기. 은영은 노트에 적었다. 아빠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글씨 사이로 배어나왔다. 7장 처음 듣는 세상. 보청기를 끼자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냉장고, 초침, 바람, 손톱이 식탁을 스치는 마찰음까지. 처음엔 모든 게 커 보입니다. 다시 들린다는 뜻이에요. 청각사의 말처럼 하루는 피곤했지만 돌아오는 길 참새 소리에 어깨가 들썩였다. 오래 잊고 살던 소리. 그는 울컥했다. 8장 소음 속의 대화 실습. 주말 재래시장에서 실전을 치렀다. 확성기와 웃음과 비닐 소리가 뒤엉키는 가운데 병수가 뒤로 물러나려 하자 은영이 팔을 톡 쳤다. 아빠, 제 입만 보세요. 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 정답. 집으로 돌아와 부침개 기름 소리를 함께 들었다. 뒤집을까요?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의 길이를 그는 정확히 들었다. 소리와 시간은 닮아 있었다. 부장 관계의 재활. 귀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재활이 필요했다. 가족 상담에서 각자는 자신의 자리를 말했다. 수진 다시 말하다 보면 제 목소리가 딱딱해져요.
크게 싫어요. 병수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 비참해질까봐 두려웠어요. 은영 아빠가 화내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알아요. 안 들려서 크게 말했단 걸. 상담사는 칠판에 적었다. 귀이즈 뇌비알 AIN 마음하트. 어디에서 막히는지 서로 알려주세요. 집안 신호등을 만들어 보세요. 그날 거실 벽엔 빨강 노랑초록 종이가 붙었다. 소리 과부와 잠시 멈춤 대화 오케이. 병수는 빨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빨강 뒤엔 반드시 노랑과 초록이 오도록 했다. 십장 회사의 두 번째 시작. 회의에서 병수가 먼저 손을 들었다. 난청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앞을 봐주세요. 중요한 수치는 회의록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사가 좋습니다라고 답했고 동료가 농담했다. 그래서 지난번 비아니었군요. 재발 방지 완료. 모두가 웃었고 이번엔 병수도 같은 타이밍으로 웃었다. 점심엔 소음이 적은 자리를 골라 다시 한 번만요라고 말했고 동료들은 천천히 반복해 주었다. 불편을 나누니 불편이 줄었다. 11장 아버지 학교. 주민센터 아버지 학교에서 남자들은 각자의 두려움을 꺼냈다. 잘릴까봐 겁납니다. 아들과 말이 막혀요. 병수는 말했다. 난청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보청기를 적응 중이고 부끄러움이 컸지만 오늘 보니 제 두려움이 혼자 아니네요.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다 각자 소리를 잃어가고 있죠. 다른 방식으로요. 병수는 그날 밤 꿈에서 낡은 라디오의 잡음을 줄였다. 멜로디가 돌아왔다. 12장 손으로도 말하는 법. 은영은 간단한 수어를 배워왔다. 이게 사랑해요. 엄지새끼 검지를 편 손짓. 병수는 말없이 웃었다. 이후 식탁에서 은영은 입모양만 크게 움직이며 무성영화를 연기했고 병수는 일부러 틀리게 받아 적었다. 복숭아 폭주가 세탁솥에 닭소. 실수가 농담으로 바뀌자 상처 자리는 보호필름으로 덮였다. 공기가 가벼워졌다. 13장 태풍의 밤. 배터리가 꺼지다. 태풍이 몰아친 밤 보청기 배터리를 미루다 깜빡했다. 전기가 나가고 경고음이 길게 울리다 꺼졌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감각이 몰려왔다. 호흡이 가빠졌다. 수진이 비상 배터리를 들고 오고 은영이 아빠 손등에 글자를 썼다. 괜찮아? 수진이 배터리를 갈았다. 불빛이 돌아오고 소리가 복귀했다. 소란스러웠지만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은영이 다시 손가락으로 썼다. 사랑해. 나도. 어둠 속에서도 표정이 보이는 듯했다. 14장 익숙하지 않은 사과. 다음 날 병수는 은영에게 말했다. 어제 무서웠다. 다시 안 들릴까봐. 아빠가 무서운 걸 처음 말해줬어요. 그랬네. 저도 무서울 때 말할게요. 둘 사이에 말이 지나갈 다리가 놓였다. 15장 학교 발표회. 소리의 무게. 체육관은 웅웅거렸다. 청각사가 추천한 위치에 앉은 병수 앞에서 은영이 발표했다. 우리 집엔 소리를 다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예요. 아빠는 조용히 말하려 노력하고 저는 또렷이 말하려 노력해요. 신호등을 만들고 손으로도 말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세상엔 소리가 많다는 걸. 엄마 문 닫는 탁 소리, 연필 긁는 사삭 소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제 웃음소리. 체육관이 잠시 고요해졌다. 병수는 작은 카드에 초록을 그려 박수쳤다. 16장 재검사, 그래프와 표적. 3개월 후 재검사. 청각사는 말했다. 수치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소음 환경 어휘 인지도가 올랐어요. 뇌가 길을 다시 찾았고 가족의 협력이 컸겠죠. 병수는 휴대폰에 사진들을 넘겼다. 시장의 오징어, 태풍밤의 플래시, 발표하는 딸, 벽의 신호등. 재활은 숫자보다 표정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17장 라디오에 보내는 편지. 밤, 병수는 여성시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난청을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고 가족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보청기를 적응하고 신호등으로 대화하며 때로는 손으로 말합니다. 아직 소음에선 놓치지만 묻습니다. 다시 말해줄래?
창피하지 않더군요. 귀가 아픈 것과 마음이 나쁜 건 다릅니다. 도움을 구하는 건 사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소리는 딸의 웃음입니다. 엔터키가 딸깍 울렸다. 그는 그 소리를 마음에 오래 담았다. 18장 라디오의 응답. 며칠 뒤 출근길 라디오에서 사연이 소개됐다. 가족은 서로의 번역기입니다. 잘 들리지 않는 말을 다시 쓰고 잘 보이지 않는 표정을 다시 그려줍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의 하루의 초록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다. 병수는 깊게 숨을 쉬고 부드럽게 출발했다. 19장 시간을 데우는 요령. 이제 수지는 말을 시작하기 전 여보라고 이름을 불렀다. 그 1초를 두고 말하면 정확도가 높아졌다. 은영은 방문에 노랑 포스트잇을 붙였다. 잠깐만, 곧 말할게. 병수는 기다렸다가 초록에 들어갔다. 저녁엔 하루 소리 공유를 했다. 오늘 가장 좋은 소리? 지하철에서 아이가 사랑에 속삭이는 소리. 동료가 같이 밥 먹어요라고 말할 때 끝에 붙은 힘. 소리를 나누면 하루가 이야기가 되었다. 20장 갈등의 그림자와 빛.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끄러운 식당에선 여전히 놓쳤고 피곤한 날엔 모든 소리가 거슬렸다. 그럴 때 병수는 빨강을 붙였고 다음날 어제 미안과 함께 초록을 붙였다. 한 번은 은영이 터뜨렸다. 왜 나한테만 크다고 해? 엄마한테는 안 그러잖아. 병수는 즉시 변명하지 않고 노랑을 붙였다. 물을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내 말이 맞아. 아빠가 내 말을 더 잘 듣고 싶어서 놓치면 초조했나 봐. 미안. 밤, 은영은 아빠 방문에 메모를 붙였다. 초록 내일 도시락 반찬 상담해. 둘은 김 계란말이를 말며 말없이 웃었다. 기름에 젖은 김이 말리는 소리가 사이를 메웠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말할 수 있는 사이에게 보너스로 왔다. 21장 겨울과 봄, 소리의 결. 첫눈이 내리던 날 둘은 밖에서 사각 발소리를 몇 번이고 내보았다. 봄엔 소리 정원 산책에 참여했다. 가이드는 말했다. 소리는 풍경을 만듭니다. 귀 안에 어떤 풍경이 피어나는지 보세요. 딱따구리의 규칙, 자전거 체인의 기익, 아이들 모래를 밟는 자작. 병수는 생각했다. 모든 소리는 살아있음의 서명. 오늘 소리의 풍경을 봤어. 내일은 나랑 같이 보자. 수진과 나란히 걷는 길엔 말이 많지 않아도 좋았다. 22장 조직의 번역가. 병수는 회의록을 자원에 맡았다. 발언을 정확히 옮기고 용어를 통일했다. 동료들이 말했다. 우리 팀 말에 뼈대 담당. 예전엔 그 뼈대가 내게 없었지. 개인의 불편을 시스템의 편리로 바꾸자 팀의 충돌이 줄었다. 23장 배우자의 독백. 밤, 수지는 잠든 병수의 귓가 작은 기계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들리지 않을 때 당신이 멀어지는 줄 알았어. 아니었지. 길을 잃었을 뿐. 우린 같은 지도를 들고 있어. 고마워. 이불을 더 끌어올리는 소리, 난방의 낮은 숨소리까지 사랑스럽게 들렸다. 24장 아이의 시. 국어시간 과제. 소리에 대한 시. 은영은 썼다. 아빠 귀에는 문이 달려있다. 때로는 닫히고 때로는 열리고. 나는 초인종을 배웠다. 이름을 부르는 법, 한 문장씩 말하는 법, 손으로 웃는 법. 문이 열리면 햇빛이 들어온다. 문이 닫히면 기다린다. 빨강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초록으로. 그래서 우리 집엔 인내라는 열쇠꾸러미가 있다. 병수는 천천히 읽고 말했다. 고맙다. 아빠 것도 보여주세요. 아빠는 시 대신 편지 쓸게. 25장 다시 쓰는 편지. 나에게 내가 잃은 건 체면이 아니라 길이었다. 길은 다시 찾을 수 있다. 너는 물어봤고 기다렸고 배웠다. 당신에게 창피하지 않다. 우리가 창피해야 할 건 서로를 모른 척하는 마음뿐. 먼저 부탁하라. 다시 말해달라고. 잠깐 기다려달라고. 사랑한다고. 편지는 책장에 꽂혔다. 숨기지도 과시하지도 않은 표지판처럼. 26장 작은 감사의식. 여름 끝. 초록 1주년 앤드 중학교 입학 파티. 풍선과 손글씨 현수막, 과일, 생크림 케이크. 감사의 카드가 오갔다.
수진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시 말해달라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병수 기다려줘서 고마워. 밤냄새, 웃음소리, 잔소리까지 그리웠어. 은영 배터리 갈 땐 내가 도울게. 나도 힘들 땐 빨강 붙일게. 카드가 손에서 손으로 이동할 때 종이의 바스락이 또렷했다. 세 사람은 그 소리를 함께 들었다. 매미가 마지막 노래를 했다. 에필로그 잘 들린다. 잘 산다. 잘 사랑한다. 밤, 보청기 충전 거치대에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병수는 속으로 셌다. 하나, 둘, 셋. 잘 들린다. 잘 산다. 잘 사랑한다. 아침, 창밖에서 새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에 세 사람은 동시에 눈을 떴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기적 같은 하루의 시작이었다.